네, 오늘은 이분에게 제가 쓴 분석 1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번만 좀 읽어보셔도 아마 달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거기서 그랬었지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분명 여러분들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어떤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전자 소재 관련주, 그중에서도 자, 2차 전지의 상당한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씨앗을 알았으니까 이 씨앗과 환경 변화에 따른 차트가 그대로 움직였는지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날이 최저점이었어요. 그죠? 이날이 최저점이었습니다. 얼마입니까? 이게 5월 29일 날 최저점을 만들었는데 이때 그냥 여기서 저점을 만들고 올라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이 종목이 많이 내려서 싸니까 PER 몇 배 미만이라서 주가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 종목이 뭐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2차 전지와 관련된 씨앗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중대한 뉴스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작년 내내 좀 2차 전지 업종에 고생을 시켰던 뉴스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ESS, 에너지 스토리징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죠. 태양광과 관련해서 이제 그 ESS에 대한 설치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근데 이게 원인 모를 화재가 계속 발생을 했어요. 아시죠? 근데 이게 책임 소재를 놓고 무슨 문제냐?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배터리 회로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무슨 뭐 2차 전지 업체에 문제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기술적 결함이 어디 있는지를 계속해서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었죠. 근데 6월 1일부터 면제부가 딱 2차 전지 업체 문제가 없어요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매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와 관련된 매출이 그러니까 ESS와 관련된 매출이 없다가 매출이 새롭게 생기니까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거죠. 언제부터? 9월 29일부터. 만약에 그때 발표가 없었어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많이 떨어졌으니까 PER 몇 배수 미만이니까 그런 일은 없다고요. 어떤 정태적인 가격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늘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세요. 이거 얼마까지 가져가요?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뉴스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고 이 종목이 가진 씨앗만 기억하라. 이것과 관련된 뉴스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달라진다라는 거죠. 만약에 ESS와 관련돼서 2차 전지 관련 업체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정이 됐다면 그래도 주가가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더 내려갔을까요? 더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항상 명심을 하십시오. 이 종목은 어떤 씨앗을 가지고 있는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것만 가지고는 계속 상승할 수가 없겠죠. 자, 제가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아마 제가 한 100번은 말씀을 드렸을걸요. 2차 전지는 최근 몇 년 동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매출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 기억나시죠? 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의 보조금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수년 동안 실질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6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을 보면 7대 3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2차 전지 관련주를 매수해서는 안 되는 시기는 상반기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반기 초에 매수를 하셔서 연말 주변에서 매도하시면 가장 좋은 흐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종목은 주가가 그런 의미에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독일 쪽에서는 환경과 관련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내연기관으로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대형 메이커들이 점점 2차 전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이건 뭐 흔들릴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대흐름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뭐 이건 뭡니까?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지만 모델 3도 요번에 새롭게 발표된 차량을 보면 보조금 추가한다면 3,339만 원이면 살 수 있죠. 그리고 한 번 충전하면 499km를 간다고 그래요. 굉장히 좀 좋은 성능을 가진 그런 차를 만들어 발표를 했는데 그런 일반적인 그런 전기차 전용 회사가 아니라 벤츠에서도 소위
그 EQ라고 하는 그런 라인업이 있죠. 그러니까 전기차만 주로 만드는 라인업이 있는데 시리즈처럼 뭐 SLV나 이런 그 시리즈처럼 그런 라인업이 따로 있는데 여기에 EQV라는 그런 것을 새롭게 이번에 론칭을 했어요. 근데 보면 한 번 딱 충전하면 405km를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쾌속 충전이 가능해서 한 90%까지 완충하는데 45분이면 된다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많은 일반 상용차 내연 기관을 그동안 만들었던 이런 그 벤츠 같은 상용차들도 계속 이쪽 라인업에 그 비중을 싣고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있다 없다. 예, 미래 가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을 한번 또 볼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상황을 쫙 보시는 거예요. 쫙 보시고 얘를 보니까 저항이 있는 부분을 그냥 뛰어넘었네. 기분 나빠라고 일단 점수를 조금 깎아 놓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스토캐스틱과 CO가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매도 신호는 확정이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분 나쁜 애 하나 있고 매도 신호가 확정됐으니까 자, 이 종목은 지지 라인을 무조건 이탈하면 매도한다라는 생각을 갖추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매도하라는 게 아니라 지지선이 이탈되면 매도해야지라는 생각을 딱 굳히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지 라인은 어떻게 찾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다 공개해놨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랑 대화가 참 재밌어집니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5일선 아래에서 시가와 종가가 모두 끝난 봉을 찾아라. 이 세 마리가 딱 보이네요. 그죠? 이 세 개가 딱 보이는데 자, 그러면 그 개수가 많을 땐 어떤 걸 위주로 하느냐? 뚱뚱한 놈을 먼저 기준으로 삼아라. 자, 근데 비슷비슷하다면 음봉을 기준으로 삼아라. 근데 여기서 보면 음봉이면서 가장 뚱뚱한 놈이 하나 있죠? 요 놈입니다. 그거를 딱 연결을 해보면 요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얘는 뭐 시가부터 뚫고 내려왔으니까 밀고 올라가는 모습이 되는데 그 다음 날에 나왔던 봉을 딱 보면 정말 깔배기처럼 콕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왜? 그 위치에 뭐가 있다고? 굉장히 중요한 받쳐주는 에너지, 소위 원인점이 있기 때문에 절점이죠. 이건 사실은 절점이죠. 절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밀어 올린 거예요. 자, 근데 밀어 올렸는데 지금 밀어서 올려서 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다시 주저앉아서 요 라인이 깨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일단 매도했다가 다시 사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네, 그건 이제 그 다른 다른 색다른 시황이 개입돼야 되겠죠. 지금은 어쨌든 중기적인 시황이나 아니면 하반기에는 가져가는 것이 옳다라는 부분은 시황 부분 맞아요. 하지만 기술적 분석에서 약간 기분 나쁜 부분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지점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